30대 중반이 지나고 해가 바뀌면서 나이가 먹는 게 두려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엔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내가 작년보다 성취한 게 많지는 않더라도 한 해 한 해 더 현명해진다는 감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나이만 먹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딱히 이룬 건 없는 것 같구나. 외롭다. 연말에는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고 좀 더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로운 마음이 들어서 친구들을 만나면 물론 너무 좋지만 결혼한 친구를 만나면 결혼한 게 부럽고 쑥쑥 자라나는 아이가 부럽고 그들의 단단해 보이는 울타리가 부럽기도 해요. 물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저는 뭐가 전부가 아닌지 뭐가 보이지 않는 사실인지 그 정체조차 알기 어려워하는 36살짜리 애송이 같아서 가끔씩은 좀 초라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싱글인 친구들을 만나면 마냥 즐겁기만 하냐? 일단은 제 또래 싱글 친구가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뭐 결혼율이 매우 낮아졌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주변을 보면 대부분 또 결혼을 했어. 막상 싱글인 친구들을 만나면 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 스스로 그다지 달갑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가끔 뭔가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을 좀 비슷하게 묘사한 걸 오마르님이 쓰신 신간 이게 다 외로워서 그래 여기에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최는 비스듬히 앉아 손짓으로 나를 맞이했다. 여전히 말끔하게 잘생긴 얼굴, 이전보다 한층 더 신경 쓴 옷차림이었다. 그는 마치 이 가게에 전시되기 위해 정교하게 가공된 작품처럼 보인다. 나는 그 멋부림이 편치 않아 자주 테이블 아래로 눈을 떨군다. 최는 예전보다 확실히 매력적이고 이제 그 매력을 휘두르는 일에 망설임이 없다. 자신은 육식동물이라는 도치감, 세계는 욕망으로 굴러간다는 확신, 이제 그 얼굴에 순수와 진득함은 없다. 나는 관계를 부수고 마음을 수탈하며 기회 앞에서 사람을 저버렸다는 이야기들을 우쭐대며 말하는 그가 슬펐다. 그가 나를 만나러 온 것은 오직 그 승리를 전하기 위함이었으리라. 저도 이 책에서 묘사한 최처럼 현실적으로 라는 이유로 바뀐 친구들의 모습들을 좀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그 최처럼 변해버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좀 위축되기도 해요. 마음을 확 오픈된 채로 지내는 게 나이가 들수록 조금 힘들어진다? 이 정도는 좀 약간 꼴사나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괴팍해지는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어렸을 때는 그 괴팍한 사람들이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제 또래 중에 있는 것 같은 거죠. 제가 예전에 알고 지냈던 오빠라고 부르긴 했는데 좀 저보다 한참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분은 참 희한했는데 착하신 분이긴 했는데 남들의 성취, 도전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뭐가 된다고 해도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남들에게 조언해준답시고 깎아내리는 말을 많이 했지만 진짜 말 그대로 빈털털이었는데 그리고 자신의 풀리지 않는 삶의 탓을 모조리 주변 탓, 남 탓을 했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부터 이 나라의 정치인들까지 정말 모조리 탓했죠. 사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도, 내 앞의 사람도. 그 앞의 사람도 다 설명하고 싶은 이유 비슷한 것은 있다. 다만 그게 다들 지키고 사는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는 면죄부는 아니다. 상처 위에 주저앉아 나도 그 가해 사슬의 일부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다. 기나긴 사슬의 굴레를 자기 앞에서 끊어내는 사람, 원망했던 사람들을 닮아가지 않고 진정한 승리로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있다. 그분을 알게 됐던 게 제가 20대 후반 정도였는데 그분은 30대 후반 정도셨던 것 같고 이렇게 바라보면은 뭐지 싶었어요. 진짜 저렇게는 나이가 들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제가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니까 그땐 이해가 안 됐던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오빠가 왜 그렇게 괴팍해졌는지 왜 그렇게 심술궂은 사람이 되었는지 그 과정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20대를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도 20대 때까지는 꽤나 주목받고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멀쩡했겠죠. 사람이 살면서 좌절이나 실패가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배우고 변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현실을 부정하고 센 척하다가 남들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간 것 같아요. 뭐 옹호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무섭기도 해요. 나이가 잘 든다는 건 무엇일까요? 연초에 세운 계획들을 하나하나 해내서 연말에 좋은 성적표를 거두는 것. 그건 역시 세월을 알차게 보내는 것이지만 그것만큼 세월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남들 다 아는 것 같은 결혼을 못한 상태도 받아들이고 친구들이 가끔은 부럽다는 것도 받아들이고 맘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줄어들어 간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타인에게 괴팍하고 심술궂게 행동할까봐 걱정하기보다는 혼자도 잘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연말에 깨끗하게 대청소해 놓은 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오마르님이 새로 쓰신 신간 이게 다 외로워서 그래를 읽어보려고 해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 홀로인 것을 좀 위로받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즐기시면서 새해를 맞이하실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인정에 연연하지 않기 위해 오늘도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해본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미니 서파들이나 또 만화 같은 게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위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말 연초를 고요하게 그리고 또 따뜻하게 보내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오마르님의 신간 이게 다 외로워서 그래를 추첨을 통해 5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아래에 적힌 제 메일로 참여 원하신다고 메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당첨된 분들에게 제가 단메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해피 뉴 이어!